수학이 강의 10번째로 비동차 선형계의 해집합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형계에서 ax = b, 우변의 b가 0이 아닌 경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비동차 선형계라고 하고요. b가 0 벡터가 되는 경우 동차 선형계라고 합니다. 비동차 선형계의 해집합은 이 비동차 선형계에 대응되는 선형계의 해집합에다가 그리고 비동차 선형계를 만족하는 특이의 xp를 1차 결합함으로써 얻을 수가 있습니다. 본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비동차 선형계의 해집합을 어떻게 구하는지 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형 대수학에서 우리가 다루는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이 이제 선형계, 리니어 시스템의 그 해집합을 구하는 게 중요한 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ax = b의 해집합, 이 해집합을 어떻게 나타내는가, 그렇게 그런 내용들을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x = b라는 선형계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요, 일단 여기에서 파생되는 ax = 0벡터입니다. 이러한 시스템부터 먼저 보게 됩니다. 뒤에 정리가 되겠지만 ax = b의 해집합은요, 일단 이 ax = 0에 관련되는 그 시스템, 선형 시스템의 해를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ax = b의 해집합은 지금 동그라미 친 ax = 0, 이거의 해집합에다가 또 이 ax = b를 만족하는 그 하나의 벡터들이 있습니다. 하나의 해가 있는데 그것을 더한 값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ax = b라는 부분을 놓고 이제 시작을 하면요. 자, 위에 있는 ax = b의 행렬 a가요, m/n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식의 개수는 몇 개가 됩니까? 넘버 오브 식은 m개가 되는 거고, a가 n이 되면, m/n이 되면 넘버 오브 unknown, 미지수죠. 미지수는 개수가 n개가 되겠죠. n개가 됩니다. 자, 행렬 a와 자 0벡터에 대해서 이 ax = 0의 형태, 자,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동차 선형 방정식계라고 합니다. 요거를 동차 선형 방정식계, 영어로 하면요 homogeneous system, 위에 나오는 homogeneous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ax = 0라는 건요, ax = b에서 b 부분이 0인 그러한 방정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즉 input 쪽이 b 쪽이 0인 그러한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homogeneous system, 우리나라 말로는 동차 시스템, 동차 선형 방정식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ax = 0의 형태의 동차 선형계 한번 보게 되면, 자, 요거를 만족시키는 x는 뭐가 있을까요? 이게 x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솔루션이기 때문에, 자, ax = 0이기 때문에 x가 0가 되면 x 벡터라는 것 자체가 풀게 되면 지금 요거의 값은 x1에서부터 x2 해서 어때까지 나와야 돼요? xn까지 나와야 되죠.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ax = 0 형태, 즉 동차 선형계에서 x의 성분들이 모두 0인 이러한 해,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ax = 0에서 x가 0 들어가면 이 식은 만족하죠. 그래서 이거는 너무나 명확한 해입니다. 너무나 자명한 해예요. 그래서 자명한 해, 뭐 그냥 탁 보면 알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의미가 자명한 해긴 한데 이거는 트리비얼 솔루션이에요. 트리비얼, 필요 없는 사사로운 이러한 솔루션이에요. 의미가 없는 그런 솔루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솔루션은 항상 가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건 뭐냐면 ax = 0 형태의 이러한 형태의 동차 선형계에서요, 자명하지 않은 해, 즉 non-trivial solution, 이게 필요합니다.
즉 non-trivial 솔루션은 뭐냐면 x가 0 벡터가 아닌 ax equal 0를 만족하는 그러한 벡터 x입니다. 그래서 보면 즉 ax 0를 만족하는 0 벡터가 아닌 벡터 x가 존재하는가, 이게 바로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요, 우리가 원래 풀어야 될 솔루션은 해집합은 ax equal b라는 선형계에 대한 그 해가 되는데, 자, 이거의 전체적인 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실제로는 ax equal 0라는 동차 선형 방정식계의 해를 구하는 게 필요하고요. 자, 여기서 해는 x가 0가 되면 요거는 너무나 명확한 자명한 해긴 한데 이거는 의미가 없는 해고, 요거를 만족하는 x가 0 벡터가 아닌 이 ax equal 0 동차 선형 방정식계를 만족하는 해, 이것이 우리한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겁니다. 자, 밑에 박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동차 선형계 ax equal 0가 자명하지 않은 해를 갖기 위한 조건이 뭐냐? 그 방정식계가 적어도 하나의 자유변수를 갖는 것이다. 자, 이 부분이 이제 매우 중요합니다. 자, 요거는 나중에 문제를 풀면서 자동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ax equal 0를 풀기 위해서도 우리가 첨가 행렬에 대해서 행연산을 쭉 수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첨가 행렬에서 자유변수가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이거를 우리가 보게 되면, 자유변수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그 자유변수는 엄청나게 많은, 그러니까 임의의 그 값을 가지게 되고, 나머지 자유변수가 아닌 그 기본 변수들은 자유변수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ax equal 0는 많은 해 집합을 가지게 된다는 거고, 그것이 이제 자명하지 않은 non-trivial solution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설명을 예제를 통해서 한번 계속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동차 선형계가 자명하지 않은 해를 갖는지 판별하고 그 해집합을 구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주어진 문제가 지금 식이 3개고요. 그리고 미지수도 3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거는 뭐냐면 첨가 행렬을 해야 되겠죠. 첨가 행렬. 자, 여기서 이거를 첨가 행렬 A, B라고 쓰게 되면요, 한번 적어보면 개수를 그대로 뽑아오면 되죠. 이제 이 부분은 여러분들 다 익숙해지죠. 3, 5, 마이너스 4가 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그리고 4가 됩니다. 그리고 6, 1, 마이너스 8이죠. 그리고 이쪽은 첨가 행렬인데 B가 이게 여기서 지금 제로잖아요. 그죠? 제로. 그렇기 때문에 모두 제로가 됩니다. 자, 이런 형태가 되죠. 자, 이것을 이제 행연산을 합니다. 자, 행연산을 해서 이게 upper triangular matrix, 즉 상삼각 행렬 되도록 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서 이거 없애주면 되죠. 그래서 R2는 어떻게 하면 돼요? R2에다가 R1에다가 1 곱한 거 더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R3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R3는 마이너스 2를 R1에다가 곱한 걸로 뭡니까? 행연산에 뭘 해야 돼요? replacement, 교체를 하면 되죠. 자, 첫 번째는 그대로 오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가 1을 곱한 거를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긴 0이 되고 3이 되고 0이 됩니다. 자, 세 번째 행은 어떻게 돼요? 첫 번째 행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해서 더하면 되죠. 그러면 3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6, 그래서 6 더하면 제로가 되고 마이너스 10 되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10에다가 1 더하면 마이너스 9가 되고요. 그 다음에 4, 2, 8 되고 마이너스 8 더하면 0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B 부분, 여기서는 제로죠. 제로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제로가 되죠. 이 행연산을 해도 이 부분은 다 제로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피봇이 될 수 있는 게 뭐가 돼요? 피봇이 될 수 있는 게 이 부분이 피봇이고요. 이 부분이 피봇이고요. 그리고 지금
세 번째 행에는 피봇이 없죠. 그죠? 피봇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가 돼요? 이게 이 부분이 자유변수 프리 베리어블이 되죠. 자, 한 번 더 행연산을 진행을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R3를 R3 더하기 3배의 R2 하면 되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3, 5, 마이너스 4가 되고요. 0, 3, 0이 되고요. 이거는 3배의 R2 하면 0, 0, 0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다 0, 0, 0가 되죠. 이렇게 됩니다. 피봇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이 부분이 이제 피봇 되고, 이 부분은 피봇이 없는 열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프리 베리어블 자유변수가 됩니다. 즉 이 열 벡터는 x3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x3는 임의의 값이 다 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따라서 자, 이 해를 적어보면 자, 여기 식을 적어보면 마지막은 뭐예요? 0x1 더하기 0x2 더하기 0x3는 제로다. 그냥 만족하는 거고요. 다음 두 번째, 이건 뭐가 됩니까? 이거는 두 번째 식을 적어보면, 자, 첫 번째부터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3x1 더하기 5x2 마이너스 4x3은 제로라는 거 있고요. 두 번째 식은 뭐였어요? 3x2는 뭡니까? 3x2는 제로라는 의미고, 자, 그리고 x3은 프리 베리어블입니다. 그죠? x3은 프리 베리어블이에요. 자, x3은 이게 프리 베리어블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해를 계산해 보면 x3은 이거는 프리고요. 프리 베리어블. 그 다음 x2는 뭐가 됩니까? 3x2가 제로이기 때문에 x2는 제로가 됩니다. 그러면 위에서 자, x3과 x2를 여기다가 대입해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3x1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를 다 오른쪽으로 넘깁니다. 넘기면 마이너스 5x2가 되고 플러스 4x3이 되죠. 자, x2는 이게 제로가 되고 이거는 이제 프리 베리어블이 됩니다. 따라서 x1은 어떻게 돼요? x1은 3분의 4 x3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다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해집합 x는 이게 뭘로 구성돼요? x1, x2, x3로 구성되죠. 자, x1은 어떻게 돼요? 3분의 4 x3가 되고요. x2는 제로고요. x3는 x3입니다. 자, 이렇게 되죠. 자, x3로 묶어냅니다. 스칼라 곱이죠. 묶어내면 3분의 4 제로 1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해집합 x는 뭡니까? 바로 이게 나옵니다. 여기서 x3은 자유변수이기 때문에 이거는 임의의 실수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주어진 자, 오른쪽이 0이기 때문에 이거는 호모지니어스 리니어 시스템이 됩니다. 동차 선형계가 됩니다. 자, 이거를 만족하는 해는 x3이 어떤 것이 들어가도 됩니다. x3이 제로가 돼도 돼요. 자, 그러면 해집합은 0, 0, 0가 되는 거고, 이게 1이 되면 어떻게 돼요? 1이 되면 답은 3분의 4, 0, 1. 그걸 여기다 대입해 보면 이 연립방정식이 만족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에서 풀었던 결과를 한번 다시 보면요. 요게 이제 주어진 a, x, 0의 해집합이 x라는 것이고요. 벡터라는 뜻이고, 정리해보면, 자, 요렇게 나오고, 요렇게 x3은 이게 임의의 실수가 되고,
그때 대응하는 여기 벡터들을 보면 3분의 4, 0, 1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3분의 4, 0, 1, 즉 우리가 V를요, 여기 나오는 3분의 4, 0, 1이라고 이렇게 하면요, 이 X는 여기 나오는 V에다가 임의의 값을 곱한 그러한 그 해를 의미합니다. 자, 그거를 우리가 기하학적으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기하학적으로. 자, 지금 V가 이쪽으로 4분의 3, 그리고 Y쪽으로는 제로고요. Y쪽으로는 제로고 높이가 1입니다. 그러면 벡터를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게 V 벡터입니다. V 벡터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4분의 3, 0, 1 벡터입니다. 자, 거기에다가 여기 X3죠. 이거는 뭐예요? 임의의 실수죠. 임의의 실수입니다. 따라서 V 벡터에다가 임의의 실수를 곱하면 어떻게 돼요? 1을 곱하면 그 자리가 되고 2를 곱하면 2배가 되고 3을 곱하면 3배가 되고 임의의 수니까 계속 수를 곱하다 보면 또 마이너스 값을 곱하면 이쪽 반대 방향으로 갈 거고 제로를 곱하면 원점을 지나고요. 따라서 기하학적으로 자 A, X, 제로의 해집합은 어떻게 되냐면 이 원점을 지납니다. 원점 0을 지나고 이 V에 평행한 원점을 지나고 V에 평행한 이 직선이 바로 이 AX = 0의 해집합이 됩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좀 더 수학적으로 멋있게 적어보면 이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스팬 V. V로 만들어지는 모든 1차 결합의 집합. 그걸 가지고 우리가 스팬 V라고 하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AX = 0에서 이 해집합은요, 기하학적으로 반드시 이렇게 원점을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AX = 0에 X = 0라는 벡터는 항상 만족하는 해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 해집합은 항상 원점을 지나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예제 1번이고요. 그 다음 한번 봅시다. 예제 2번입니다. 자, 이것도 동차 선형계입니다. 동차 선형계. 왜냐하면 오른쪽 B가 제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동차 선형계는 뭐 반복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AX = B라는 연립 방정식 계에서 B가 제로인 경우 자, AX = 0가 되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동차 선형계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의 모든 해를 구해보라는 겁니다. 자, 3개의 미지수가 있고요. 식은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3개의 미지수로 되어 있고 이 식을 만족하는 모든 점들을 우리가 공간상에서 찍을 수가 있죠. 그 공간상에 있는 점들을 다 찾아보면 그게 뭐가 됩니까? 그거는 원점을 지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여기다가 다 제로 넣으면 이게 0이 되니까요. 원점을 지나는 어떤 평면이 됩니다. 그게 바로 이 동차 선형계의 모든 해를 우리가 기하학적으로 나타낸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실제로 풀어볼게요. 푸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A, X = 0와 같기 때문에 이걸 푸는 거는 첨가행렬이에요. 첨가행렬 A, 0부터 오면 되겠죠. 그럼 이건 어떻게 됩니까? A는 10, -3, -2입니다. 그리고 0입니다. 이게 다예요. 자, 그러면 행렬이 행이 하나고 지금 열은 개수행렬만 치면 3개고 이 첨가행렬까지 고려하면 4개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피봇이 뭐예요? 피봇은 첫 번째 행의 제일 0이 아닌 제일 왼쪽의 값입니다. 이겁니다. 이게 피봇이에요. 그러면 피봇이 아닌 이 두 개는 뭐가 됩니까? 이거는 피봇의 위치가 없는, 피봇 위치가 없는 열을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해당되는 베리어블을 프리 베리어블이라고 하죠. 이거는 프리 베리어블즈가 됩니다. 따라서 이 식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요. 이 X2와 X3에 해당되는 게 프리 베리어블이에요. 그래서 이 해집합을 한번 적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의 해집합은 x는 지금 x1, x2, x3죠. x1, x2, x3로 구성되어 있고, 자, x1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x1으로 적어보면, 자, 이쪽으로 넘어가면 첫 번째에서 나오는 식이, 자, 여기 있는 식이죠. 그래서 x1을 어떻게 돼요? 프리 베리어블로 여기 나오는 베이직 베리어블을, 기본 변수를 여기 나오는 자위 변수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x1을 쓰면 어떻게 돼요? 양변에 10을 나누면 되죠. 이거는. 그래서 0.3 x2 더하기 0.2 x3가 됩니다. x2는 뭐예요? x2는 프리베리어블 x2 그대로입니다. x3도 프리베리어블 x3 그대로입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를 쓸 때요. x2는 x2대로 이렇게 쓰고, 또 x3는 x3대로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거를 써보면 어떻게 돼? x2 앞에 있는 건 0.3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이죠. x3만 있으니까 x2의 대응은 0이 됩니다. 그 다음 나머지 부분 위에 거 제일 첫 번째 행을 보면 0.3 곱하기 x2이기 때문에 남는 건 뭐예요? 여기가 0.2가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여기서 x2가 나왔기 때문에 x3에 대한 거는 제로가 되고, 세 번째 행에서는 자, 여기는 0이고 여기는 1이 돼야 되겠죠. 자, 이런 식의 결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어진 동차 선형계의 해집합을 적어보면 이처럼 여기서 x2, x3는 자유변수가 되고, 이거는 그래서 임의의 뭐가 돼요? 실수가 되죠. 임의의 실수가 되고, 임의의 실수 x2, x3에 대응하는 이러한 벡터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벡터를 이 부분의 벡터를 우리가 u라고 하고요. 자, 이 벡터를 우리가 v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x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최종적으로 x는 이제 여기 나오는 임의의 실수 x2, x3를 임의의 실수를 이제 이걸 쓰지 않고요. 임의의 실수 다른 거를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s u 플러스 t v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s하고 t는 이거는 임의의 실수가 됩니다. 즉 앞에 x2와 x3에 대응하는 게 되고 여기 나온 u하고 v는 각각 이 벡터들이 됩니다. 따라서 기하학적으로 여러분들 따져보면 x는 두 개의 벡터들이 이루는 평면이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그 주어진 a x = 0, 즉 동차선 연계의 일반의 제너럴 솔루션 x를 계산했더니 요렇게 됐죠. 요렇게 나오는 요 앞에 부분을 뭐라고 했어요? 요거를 u 벡터, 요거를 우리가 v 벡터라고 했죠. 그러면 임의의 실수에 해당되는 프리 베리어블인 x2하고 x3를 우리가 임의의 다른 그 s하고 t로 쓰게 되면, 그죠? 요렇게 쓸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자, 여기 나오는 u 이겁니다. 이것은 공간상에서 이 벡터가 되고요. 그 다음에 v는 공간상에서 이 벡터가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앞에 s하고 t는 이게 임의의 실수가 되면, 자, 여러분 이제 밥만 먹고 뭘 하냐면 s하고 t를 계속 바꿔가면서 여러분들 점들을 찍어 보는 겁니다. 공간상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걸 한 수십 년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 u하고 v가 이루는 평면들을 하나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u하고 v가 이렇게 주어지고 그 앞에 s하고 t가 있는, 즉 이 두 개의 모든 1차 결합들을 따져보면 그거는 u하고 v가 이루는 평면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바로 뭐가 되냐면 플레인, 평면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주어졌던 예제 2번에서 주어졌던 하나의 선형 방정식의 해 공간은 바로 이렇게 u와 v로 구성되는 한 평면이 되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멋있는 표현으로 쓰면 뭐라고 그랬어요? 요거를 멋있는 표현으로 쓰면 span u v라고 쓸 수 있죠.
자, 스팬 UV로 쓰면은 U하고 V의 모든 1차 결합이기 때문에 가중치를 0, 집어넣으면요 반드시 이 동차 선형계의 해집합은 반드시 원점을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 사실 기억을 해주고요. 자, 앞에 거하고 예제 1번하고 예제 2번을 우리가 따져보면 만약에 AX 이퀄 0 동차 선형계에서 자유변수가 하나가 된다면 여기서 프리베리어블이 이게 한 개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 개라고 하면 이거의 해집합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됩니다. 요게 한 개라고 하면 요거의 해집합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고요. 만약에 프리베리어블이 이게 2개 이상이 되면 이제 2개 이상이 되면 몇 개의 벡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거는 해집합은 이제 평면이 됩니다. 근데 반드시 원점을 지나야 돼요. 왜냐하면 0, 0, 0 즉 원점에 해당되는 0 벡터는 항상 AX 이퀄 0에 해가 되기 때문에 해집합은 원점을 지나는 이제 평면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AX 이퀄 B의 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AX 이퀄 0의 해를 여러분들이 잘 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제로 주어졌던 AX 이퀄 B의 해를 한번 따져봅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AX 이퀄 B라고 주어지는 거는요, 뭐라고 하냐면, non-homogeneous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우리가 non-homogeneous equation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여러분들 이제 2학년 가면 미분 방정식이라는 걸 배워요. 그러니까 방정식이 미분이 들어있는 형태인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미분 방정식을 풀 때도 미분 방정식의 이 우측항이 제로인 걸 가지고 homogeneous equation이라고 하고요. 이쪽이 0이 아닌 부분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non-homogeneous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equation이라고 하는데 그때 그 해를 구할 때도 이게 0인 경우의 해와 0이 아닌 경우의 해를 더하면 이게 여러분들이 찾는 제너럴 솔루션이 됩니다. 그건 이제 2학년 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배우게 될 것이고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두는 게 좋겠고요. 여기서 비동차계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쪽이 0이 아닌 B로 주어지는 그러한 시스템이다 라는 거고요. 자, 이러한 해집합, 이거의 제너럴 솔루션을 어떻게 쓸 건가? 이걸 제너럴 솔루션을 쓸 때는 우리가 매개변수 벡터 방정식, 여기 나오는 매개변수 벡터 방정식, 자, 이러한 형태로 쓰면 됩니다. 자, 매개변수 벡터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요, 자, 매개변수 벡터 형식으로 쓰는 겁니다. 파라메트릭 벡터 폼으로 쓰는 거예요. 어떤 x가 주어질 때 이처럼 벡터들의 앞에 여기 나오는 파라메터들로 쓰게 되는 거죠. 자, 앞에서 보면 u하고 v는 뭐였습니까? 그 프리베리어블에 해당되는 벡터들이었죠. 그죠? 요게 st가 이제 프리베리어블에 해당되는 거였고, 자, 그러면 자, s하고 t는요, 그냥 실수입니다. 자, 그리고 u하고 v는 이제 주어지는 ax = 0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벡터가 되고, 자, 요렇게 쓰는 형태, 요걸 가지고 매개 변수 벡터 형식으로 썼다고 하고, 요런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매개 변수 벡터 방정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밑에 부분 한번 볼게요. 자, 이 부분 중요한데요. 비동차 선형계, 즉 ax = B에서 그 해가 많을 때 그 비동차계의 일반의 제너럴 솔루션은 뭡니까? 이게 일반의 제너럴 솔루션은 X가 되죠. 이 일반에는 하나의 벡터에다가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끊어야 됩니다. 하나의 벡터에다가 그 다음에 그 비동차계에 대응되는 동차계를 만족하는
벡터들의 1차 결합이다. 그 비동차계에 대응되는 동차계,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게 바로 ax equal 0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비동차계가 ax equal b로 주어지고요. 그 비동차계에 대응되는 동차계는 b를 0로 놓은 겁니다. 자, 요거를 만족하는 벡터들. 그래서 요거의 해집합을 우리가 x 호모지니어스에서 xh라고 놓고요. 그 다음에 비동차 ax equal b의 이걸 만족하는 하나의 벡터, 요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요거를 x particular solution에서 xp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비동차 선형계의 해는 어떻게 주어지냐면 그거를 우리가 x라고 할 때 이 x는 xp 더하기 xh로 이렇게 주어집니다. 자, 이게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주어진 a x equal b의 해를 우리가 x는 xp 더하기 xh라고 합시다. 여기서 xp는 뭘 만족해요? xp는 ax equal b를 만족하기 때문에 이게 해니까 이게 p라고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xh는 뭡니까? ax equal 0 동차계를 만족하는 것 해를 우리가 xh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h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 x를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봅니다. 대입을 해보면 a가 되고요. xp 더하기 xh 이꼴 되죠. 그러면 요건 어떻게 돼요? 행렬 곱하기 벡터는 각각으로 쓸 수 있죠. a xp 더하기 a xh가 됩니다. 자, xp는 뭐였어요? xp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ax equal b를 만족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가 돼요? 요거는 바로 요게 b가 되죠. 그 다음에 xh는 뭐예요? 요거는 homogeneous equation ax equal 0의 해집합입니다. 그래서 axh를 하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0이 돼요. 0이 됩니다. 따라서 어떻게 돼요? b가 되죠. 자, 여기서 정리해보면 이 해 ax equal 0의 해 이 x를 xp 더하기 xh로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쭉 정리해보면 자, b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뭐예요? 주어진 비동차 선형계를 만족하는 걸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이제 여러분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냐면 비동차 ax equal b의 해는 ax equal 0 동차 선형계를 만족하는 해에다가 그 다음에 또 주어진 비동차 선형계를 만족하는 특별한 하나의 벡터들로 구성된다. 그리고 여기 xh는 실제로는 뭡니까? 요거는 매개 변수 벡터 형식으로 주어지는 위에 나오는 이러한 형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 사실을 잘 기억을 해 두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xp가 조금 혼돈스러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냐면 ax equal b를 만족하는 거를 우리가 x라고 했는데 또 ax equal b를 만족하는 이 또 xp는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 나오는 xp는요. 여기 나오는 xp는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냐면 이때는 모든 여기 나오는 s라든지 t를 제로로 놓고 풀 때 나오는 값입니다. 자, 여기서 xp라는 거는 모든 그 프리베리어블을 제로로 놓고 풀었을 때 나오는 값이 바로 xp가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요. 자, 예제 3번입니다. 다음과 같이 선형계가 주어져 있을 때 모든 해를 구하시오. 자, 앞에서 설명했던 대로 한번 해보면요. 모든 해입니다. 모든 해예요. 하나도 빠지면 안 돼요. 이거를 general 솔루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리하면 아까 있었죠. ax equal b의 general solution은 이거는 x가 되는데 x는 뭐다? xp 더하기 xh다.
근데 xp는 여기 어떻게 계산돼요? 모든 all 프리베리어블을 이거를 0으로 놓고 나오는 해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요건 어떻게 계산돼요? 요거는 A 동차선형계의 해라는 거죠.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한번 해를 계산해 봅시다. A, B로 시작을 합니다. 첨가행렬로 시작을 합니다. 3,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4가 되고요. 6, 1, 마이너스 8이고, 자, 이 부분 7,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자, 말로만 일단 여러분들 설명을 하고 이제 더 이상 그 리플레이스먼트에 대한 식은 쓰지 않겠습니다. 자, 이 부분, 자, 피봇이, 처음에 피봇이 3이기 때문에 이것 전부 다 행연산으로부터 없애버립니다. 그러면 3, 5, 마이너스 4가 되고, 첫 번째 7은 그대로 오고요. 자,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두 번째 행에다가 첫 번째는 그대로 더하면 됩니다. 0 되고요. 3 되고요. 0 되고요. 6이 됩니다. 그 다음 여기는 어떻게 돼요? 1행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해서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6 0 되고,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9가 되고요. 8이니까 8 빼기 8 하면 0가 되고요. 여기다가 2를 곱하니까 2, 7이 14, 마이너스 4 하면 10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피봇은 어떻게 돼요? 두 번째 피봇은 이것과 이것이죠. 두 개가 피봇이 되고, 세 번째는 지금 이제 피봇이 없는 상태가 돼요. 그죠? 다음 마지막까지 정리를 해보면 3, 5, 마이너스 4, 자, 7이 되고요. 0, 여기 같은 경우에는 스칼라배로 3으로 나눠주면 되죠. 이건 1 되고 0 되고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이 결과로부터 이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 두 번째에다가 9를 곱해서 더하면 되죠. 여기다가 그러면 9를 곱해서 더하면 여기에다가 9를 곱해서 더하면 0 되고요. 9를 곱하면 0이 되고 여기다 되고 여기다 9를 곱하면 얼마가 됩니까? 자, 29 18이 되고, 자, 여기서 조금 계산이 잘못된 것 같은데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쪽으로 넘어갈 때 첫 번째 행에다가 2배를 곱해서 더하면 빼는 거죠. 2배를 곱해서 마이너스 2를 곱해서 더하면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마이너스 6 0가 되고,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마이너스 19가 되고, 마이너스 2를 곱하면 8이 되고 0가 됩니다.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마이너스 14, 여기 마이너스 18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 자, 여기에서 1, 0, 1, 0, 2가 됐고, 그럼 여기다가 이게 없어지려고 하면 마이너스 9를 곱해서 더해야 돼요.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9를 곱해서 더하면 0, 마이너스 9를 곱하면 9를 곱해서 더하면 9 빼기 9는 0가 되고 여기다 9를 곱하면 2, 9, 18 마이너스 18 있으니까 여기가 0가 됩니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피봇은 여기가 피봇, 여기가 피봇이고 여기가 프리 베리어블이죠. 자, 이걸 이제 정리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첫 번째 식은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식은 3x1 더하기 5x2 빼기 4x3는 7이라는 식이 하나 나오고, 두 번째에서는 뭐가 나와요? 이게 2x에 해당되는 거죠. x에 해당, 자, x2
2는 뭐가 돼요? 2라는 게 되죠. 그 다음 밑에는 뭐가 돼요? 모든 게 다 제로니까 쓸 게 없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제너럴 솔루션을 한번 써보면요. 자, X 제너럴 솔루션은 이게 X1, X2, X3로 쓸 수가 있는데 X1은 어떻게 돼요? X1을 우리가 쭉 정리해서 쓰게 되면 자, 여기서 한 번 더 정리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기서 요거 가기 전에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정리를 해보면요. 자, 이 식에서 요렇게 왔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밑에는 그대로 000 0 되고요. 여기는 01, 02가 되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어떤 거 없앨 수 있어요? 이 5를 없앨 수 있죠. 5를 없애려면 두 번째에다가 마이너스 5를 곱해서 더하면 되죠. 자, 그러면 두 번째에다가 마이너스 5를 곱합니다. 그럼 3 그대로 오고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5를 곱하면 여기 제로가 되고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5를 곱하면 그대로 오고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5를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0이고 7이니까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 자, 요거를 3으로 한번 스칼라 3분의 1로 스칼라 배를 해주면 요거는 1 되고 0 되고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고 요거는 마이너스 1이 되고요. 0, 1, 0, 2가 되고 0, 0, 0, 0이 됩니다. 자, 이렇게 더 정리가 됐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식을 적어보면 x1은 뭐가 됩니까? 나머지 넘깁니다. x1은 자 3분의 4 x3 빼기 1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가 됩니까? x2는 2가 됩니다. 자, 요런 게 남죠. 자, 요걸 가지고 여기다가 정리를 해 봅니다. 자, 그러면 x1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x1은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씁니다. 3분의 4 x3 빼기 1이 되고요. x2는 2가 되고요. x3는 이게 지금 여기 나오는 이 부분이 프리베리어블이기 때문에 프리베리어블 그냥 그대로 오면 되겠죠. x3로 옵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x3가 들어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분리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반에는 xp와 xh로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이죠. x3. 자, 그러면 자, 여기 x3 있는 부분은 첫 번째 행에서는 뭐가 됩니까? 요거는 3분의 4였고요. 두 번째는 2만 있으니까 x3는 제로가 되고 세 번째는 x3만 있으니까 1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x3하고 상관없는 거는 마이너스 1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가 됩니까?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돼요? x3하고 상관없는 부분은 제로가 됩니다. 따라서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여기 나오는 일반의 x는요. 이 부분이 뭐가 됩니까? 이게 xp가 됩니다. particular solution 더하기 여기 x3 더하기 여기는 자 0,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주어진 일반에는 바로 이렇게 주어지는데요. 자, 이 부분을 이렇게 쓰지 말고 요거를 x 이렇게 쓰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 x3 그리고 벡터 3분의 4 01 요거는 어떤 해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요 부분은 어디서 나온다는 겁니까? ax equal 0에서 나온다는 거죠. 사실 ax equal 0 이 부분에 문제가 뭐였냐면요. 이게
예제 1번이었어요. 지금 예제 1번이 여기 주어져 있는 예제 3번에 해당되는 동차 선형계에 대한 그 질문이었거든요. 3분의 4, 01 한번 앞으로 돌아가 볼게요. 3분의 4, 01 맞죠? 이게 어디서 온 겁니까? ax = 0에서 온 겁니다. 자, 그 해로 되어 있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 뭡니까? 여기 나온 xp는 뭐였어요? xp는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나오는 xh, 즉 여기에 나오는 프리베리어블을 제로로 놨을 때 나오는 결과라고 했습니다. 자, 프리베리어블 제로로 넣어봅시다. 프리베리어블 제로로 넣으면, 자, 여기에서 프리베리어블이 제로이기 때문에 남는 거는 x3는 프리베리어블 제로니까 x3를 제로로 놨어요. 그래서 x3는 제로가 맞고요. 그 다음에 x2는 그냥 2가 맞고요. 그러면 x1은 어떻게 됩니까? 프리베리어를 제로 넣으면 나오는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1, 이 제로가 바로 XP, particular solution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요거는 어디서 나온다? 요거는 프리베리어블을 이거를 제로로 넣었을 때 나오는 해다. 이렇게 해서 모든 해를 구할 수가 있고요. 자, 이걸 다시 한번 적어보면 일반의 요거는 이렇게 적을 수 있다는 거죠. 일반의 x는 바로 여기 나오는 xp와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전체가 xh가 되는데 xh는 바로 매개 변수 그 벡터 형식으로 나오죠. 요게 어떤 거였습니까? 뭐 s나 t와 같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주어지는 형태라고 했죠. 그래서 일반 해는 이렇게 xp 더하기 xh로 쓸 수 있다. 그래서 밑에 보면 ax = b의 해는 ax의 전체 해 xh에다가 그리고 벡터 p를 더해서 얻어진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벡터 p는 뭐냐? 아까 설명했었는데 ax = b의 하나의 특수입니다. 이 ax = b를 만족하는 하나의 특수의 particular solution이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요거는 뭐냐면 바로 여기 t가 제로라고 놨는데요. 요 부분을 요거를 또는 뭐 t s나 t 어떤 거든 상관없습니다. 여기에 쓴 매개 변수 벡터 형식에 썼던 매개 변수 그게 제로에 해당되는 그러한 x 값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기하학적으로 한번 따져보면요. 한 벡터에다가 앞에 임의의 그 가중치를 두면 이게 뭐가 됐어요? 한 벡터의 방향으로의 라인이라고 했죠. 이게 L이 됩니다. 그래서 요게 바로 XH가 되고요. 자, 거기다가 XP를 더한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해는 뭐가 되냐면 원래 이 L이라는 거는 어디를 지나요? 원점을 지나죠. 원점, 오리진을 지나는데 자, 그 원점을 지나는 거에다가 XP만큼 모든 이 라인에 더해졌어요. 그래서 평행 이동을 한 겁니다. 어디로? L 더하기 P로 평행 이동을 한 그런 형태의 솔루션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하면 AX = B의 전체 해집합 이거의 제너럴 솔루션의 기하학적 설명이 뭐냐? 이 제너럴 솔루션을 우리가 X라고 하면요. 이 X는 실제로는 P 더하기 요거는 particular solution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V는 뭐냐면 TV는 뭐냐면 요거는 바로 AX = 0 동차 선형계의 해가 됩니다. 여기 P는 AX = B를 만족하는 하나의 particular solution이라고 그랬겠죠. 그렇게 해서 요 전체 general solution은 이 벡터 P를 지나고 그 다음 이 V에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자, 여기 봅시다.
여기 나오는 이 그래프를 보면 우리가 주어진 문제가 ax equal b라고 하면 이때 해는 먼저 ax equal 0를 만족하는 거, 이 동차선 연결을 만족하는 걸 뭐라고 그랬어요? 프리베리얼이 하나 있을 때는 원점을 지나는 하나의 직선이라고 했죠. 그 하나의 직선, 그걸 가지고 우리가 tv라고 한번 씁시다. v는 벡터가 되고 t는 이제 t는 임의의 실수가 되는 거죠. 임의의 실수. 그래서 하나의 벡터를 우리가 구해서 임의의 실수를 넣으면 이게 직선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ax equal 0의 해가 되는 거고, 실제 ax equal b의 해는 여기에다가 뭐가 들어가야 돼요? particular solution p가 더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여기 모든 점을 다 p를 우리가 더하게 되면 이 라인이, 이 l이라는 게요, 이쪽으로 평행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의 해는 바로 여기 ax equal 0의 해 tv에다가 p를 더한 거죠. 이 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표현을 하면 벡터 p를 지나고요. 이제 더 이상 원점을 지나지 않습니다. 오리진을 지나는 게 아니고요. 벡터 p를 지나고 이 v에 평행한 직선, 이 파란색 선이 바로 ax equal b의 해집합을 나타내는 기하학적 그 직선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해집합을 설명할 수가 있고요. 자, 정리 6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어진 b에 대하여 방정식 ax equal b가 해를 갖고 그 해를 p라고 하자. 자, 그러면 ax equal b의 해집합은 이렇게 주어진 형태의 모든 벡터들의 집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요. 주어진 어떤 b에 대해서, 특수한 b에 대해서 어떤 방정식 ax equal b가 해를 갖고 그 해를 p라고 하자.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무슨 합니까? 이거를 particular solution이라고 이야기했죠. 아까 앞에서는 이걸 가지고 xp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비동차계 ax equal b의 해집합은 어떻게 되냐면 x는 p 더하기 xh가 됩니다. 그러면 xh는 뭡니까? 요거는 바로 동차 방정식 ax equal 0의 해가 됩니다. 해. 그래서 요게 xh 그렇게 됩니다. 자, 요게 정리 6번이 됩니다. 자, 그러면 설명을 거의 이제 다 했거든요. 1.5장 선형계 해집합은 다 여러분들 설명을 했고요.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예를 하나만 더 하고 하도록 합시다. 자, 예를 실전 문제 1을 한번 해볼게요. 자, 실전 문제 1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58페이지고요. 자, 주어진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각 방정식들에 의해서 R3에서 평면이 결정된다. 두 평면이 서로 교차하는가? 만일 그렇다면 교점을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주어진 문제가 x1 더하기 4x2가 되고요. 빼기 5x3 이꼴 0입니다. 요게 하나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2x1 빼기 x2가 있고요. 더하기 8x3은 9가 됩니다. 자, 이거는 식은 두 개고요.
미지수가 3개이기 때문에 해가 있다고 하면 무수히 많은 해가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걸 한번 이제 풀어보면요. 이게 평면인데 이 두 평면이 교차하는가? 교차한다고 하면 교점을 구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주어진 이제 A하고 이거를 우리가 AX 꼴 B로 놓는다면 A는 뭐가 됩니까? A는 1, 4, 마이너스 5가 되고 2, 마이너스 1, 8이 되고요. 그 다음에 B는 뭐가 돼요? B는 0, 9가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AX 꼴 B에서부터 시작하죠. 자, 그래서 솔루션으로 간다고 하면 A, B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대로 적습니다. 1, 4, 마이너스 5가 되고요. 2, 마이너스 1, 8 되고요. 자, 이 부분은 0, 9가 되죠. 자, 여기서 한번 행연산을 하겠습니다. 행연산을 하면 제일 첫 번째 피봇은 이거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요. 1, 4, 마이너스 5 제로 그대로 오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1행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해서 더하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 제로가 되고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9가 되고요. 여기 마이너스 2를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10이 되고 18이 되죠. 마이너스 2를 곱하면 그대로 9입니다. 자,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보면 피봇은 이미 결정이 됐죠. 피봇은 이렇게 두 개가 피봇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 볼 때 마이너스 9로 한번 나눠주면, 그죠? 스칼라 곱을 해주면 더 깔끔한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그걸 마지막으로 해보면요. 자, 해보면 1, 4, 마이너스 5가 되고 0, 0, 마이너스 9로 나누면 여기가 1이 되고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이너스 9로 나눴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피봇이 여기가 피봇, 두 개가 피봇이고요. 그 다음 여기가 뭐가 됩니까? 피봇이 없는 열 프리 베리어블이 됩니다. 프리 베리어블. 자, 그러면 적어보면 식은 어떻게 됩니까? x1 플러스 4x2 빼기 5x3는 제로가 되고, 두 번째 식은 어떻게 돼요? 이거는 x2 빼기 2x3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식을 적어보면 우리가 원하는 일반의 x는 실제로는 이게 어떻게 됩니까? x1, x2, x3로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정리를 해보면 먼저 프리베리어블이 x3이기 때문에 x3는 그대로 오고요. x2는 x3로 나타내면 됩니다. x2는 x3로 나타내면 2x3 빼기 1이 됩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x1은 어떻게 나타냅니까? x1은 마찬가지로 프리베리어블로 나타내면 되겠죠. 그러면 자, 요거를 한번 더 적어 보면요. 어떻게 적을 수 있어요? x1은 마이너스 4x2가 되고요. 플러스 5x3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x2를 알고 있기 때문에 x2에서 실제로는 자, 이걸 0으로 바꿔주면 되죠. 그죠? 그러면 이 부분을 이렇게 하지 말고요. 일관성 있게 하기 위해서 자, 이 부분을 한 번 더 진행을 할게요. 자, 두 번째 있는 거는 그대로 오고요. 마이너스 1로 옵니다. 자, 이걸 없애주면 되죠. 4를 없애주면 되니까 4를 없앤다는 거는 여기 식에서 x2를 없애준다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행에다가 마이너스 4를 해서 더합니다. 여기 마이너스 4 해서 더하면 여기 1 그대로 오고, 마이너스 4 곱하면 마이너스 4 제로가 되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4를 곱하면 8 되고 3이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4를 곱해서 더하면 4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죠.
그러면 자 이거 P 보시고요. 이게 프리 베리어블이 됩니다. 자, 이 식에서 적어보면 첫 번째 식이 어떻게 돼요? x1 더하기 3x3는 4가 되고, 다시 적어보면 x1은 마이너스 3x3 플러스 4가 됩니다. 자, 이걸 가지고 여기다가 적습니다. 마이너스 3x3 플러스 4로 이렇게 적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아까 했던 것처럼 xp와 그리고 xh 형태로 적습니다. 그리고 여기 파라메타 매개 변수는 x3이 되겠죠. 프리베리어블이니까.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행에서 x3에 해당되지 않는 거는 4가 되고요. x3에 되는 개수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행에서 x3와 해당 없는 거는 마이너스 1이 되고요. x3에 해당되는 개수는 2가 되고요. 세 번째 행에서 x3하고 상관없는 거는 0이 되고 x3에 해당되는 값은 1이 됩니다. 자, 됐죠? 그러면 이게 바로 xp가 되고요. 이 부분이 xh가 됩니다. 됐죠? 그러면 이 두 개의 평면들이 만나는 거 어떻게 됩니까? 만나는 게 한 점에서만 만나는 게 아니고 어디서 만나요? 자, 한 직선에서 만납니다. 직선. 그 직선이 어떻게 돼요? 그 직선을 우리가 한번 적어보면 우리가 벡터를 P라고 하고요. 이 부분을 P 벡터라고 하고 이 부분을 우리가 V라고 하면 이거는 공간상에서 어떻게 적을 수 있어요? 이걸 기하학적으로는 두 평면의 교집합. 그러니까 두 평면이 어떻게 만나냐는 거죠. 평면의 교집합은 어떻게 돼요? 벡터 P를 지나고 어디에 평행입니까? V에 평행한, 즉 V 방향에 어떻게 됩니까? 직선이다. 이게 여기서 주어지는 기하학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평면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그냥 두 평면이 만나는 부분이 어떤 공간상의 한 라인이 됩니다. 그 라인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 있는 P를 지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V 이 방향으로 향하는 직선이 됩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P는 어떻게 계산돼요? P는 이거는 여기 x3를 제로 넣으면 되죠. 자, x3를 제로 한번 넣어 볼까요? x3를 제로 넣으면 당연히 x3는 제로니까 제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제로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여기 집어넣으면 4가 되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정리를 하면요. 여러분 오늘 이제 해집합 ax 꼴 b의 해집합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ax 꼴 b가 주어지면 b가 제로인 부분이 그 식을 주어진 ax 꼴 b의 동차 선형계라고 하고요. 그거의 해를 우리가 xh라고 놓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ax 꼴 b의 어떤 하나의 해가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그거는 모든 프리 베리어블을 제로로 놓은 상태에서 나오는 해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xp라고 해요. 그래서 주어진 ax 꼴 b의 일반적인 해, 그 제너럴 솔루션은 x는 바로 xp 더하기 xh가 되고 그걸 벡터로 쓰게 되면 x는 이처럼 p 곱하기 그 다음에 벡터들의 매개 변수 형태로 나타나는데 만약에 이 프리베리어블이 하나가 나오게 되면 이 x 값은 p를 지나고 그 벡터 v에 평행한 그 v 방향의 직선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두 개가 나오게 되면요. 그 프리베리어블이 두 개가 나오게 되면 그 경우에는 p를 지나고 이 u나 v로 구성되는 평면이 되겠죠. 그 평면에 평행한 그죠? 그러한 평면이 된다는 게 이 해집합을 나타내는 기하학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